오늘은 공양주가 과거에 모셨던 스승, 그리고 그 스승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술집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클럽, 라운지, 가볍게 즐기는 공간들이 젊은 세대의 기본이 되었죠. 하지만 30년 전 경주에는 요리를 겸한 고급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살던 한 청년, 경주에 볼 일이 있어 올라왔다가 친구들과 함께 그 기생집에 들르게 됩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기생들이 정중히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직원의 안내로 들어간 내실은 가구 하나하나가 고급스럽고 처음 와본 청년에게는 너무도 낯설고 부담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술상이 들어오고 기생들이 일행 옆에 하나둘 앉았습니다. 춤과 노래, 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밤새 술자리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접대비는 청년이 내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술값이 얼마나 나올까? 순진했던 청년은 술보다 계산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친구들은 하나둘 취해 사라졌고 청년도 술 기운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술상은 사라지고 자신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시중 들던 기생이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가려는 순간 기생이 청년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잠깐만요. 술값은 다 계산되었습니다. 청년은 당황해 묻습니다. 누가요? 기생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했어요. 일행분들이 먼저 가시면서 잘 모셔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청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방문을 나서려 합니다. 그때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방문이 갑자기 열리며 기생이 두 손으로 청년의 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제 말에 동의만 해주신다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 3개월만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 청년은 마치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기생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듯 살았습니다. 그녀는 병적일 만큼 남자에 대한 집착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기생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 그녀는 이미 불치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을 이상형의 남자와 함께 보내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기생이 세상을 떠난 후 청년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장례를 치르고 그 집을 나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산으로 들로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무려 1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노숙자처럼 방황합니다. 1년 뒤 청년이 부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말을 잃습니다. 아들은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각종 검사를 해보지만 뚜렷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청년은 또다시 무언가에 홀린 듯 집을 나돌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된 사실, 청년과 함께 살았던 그 기생의 혼백이 빙이 되어 청년의 몸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을 때 청년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앞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청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점사를 보기 시작했고 결국 무속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사를 볼 때 그는 여자 한복을 입었고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기생운의 영향이었습니다. 그 무속인은 전국적으로 용하다는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과거 공양주가 모셨던 스승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때로는 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인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무겁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